일단 두 사람의 관계는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 사이였습니다. 가해자가 군대에 가 있을 때부터 만나기 시작을 했고 2023년쯤에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해자는 만나는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 협박, 갈취,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을 저질렀었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는 키가 190cm의 거구에 피해자는 165cm의 왜소한 체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폭행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피해자는 가해자가 손만 올려도 움츠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동을 보였었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빌려준 돈이 약 3천만 원에 달해서 쉽게 연락을 끊지 못한 걸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유족들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불법 촬영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사건이 있기 이틀 전부터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가해자와 가해자 친구 그리고 피해자까지 3명이서 한 호프집에서 만났고 이 두 사람은 가해자의 아파트로 장소를 옮겼다고 합니다. 유족은 그날도 두 사람이 돈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이 가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것도 이 돈을 받기 위해서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엄마 나 걔 좀 만나고 올게 하고 나간 딸이 끝내 그날 이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일단 가해자의 주장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가해자 조사에서 마약 얘기를 합니다. 마약을 왜 샀냐고 물어보니까 싸게 마약이 나와서 되팔려는 이유로 돈 벌 생각에 이 마약을 구입을 했다. 그날이 이제 5월 30일인데 피해자와 같이 술을 먹고 와서 뭐 하냐고 질문을 피해자가 하니까 평택여번에 갔는데 마약을 받아왔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뭔 거짓말이냐라고 하니까 그 마약 관련된 뭐 주사위라든지 백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 이제 이 지퍼백을 열면서 가짜 아니다 진짜다라고 이제 보여줬고, 이 가해자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거 어떻게 하냐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넌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 하니까 자신이 유튜브 잠깐 보는 사이에 음료수에 마약을 타서 먹는 것을 봤다라고 합니다. 맛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좀 쓴맛이다라고 얘기했고 30분간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멀쩡해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에 피해자가 욕조에서 씻고 자신은 피해자가 나오는 걸 보고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피해자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가해자의 주장을 들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욕조 속 사진입니다. 피해자 어머니 목소리 들어보시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이불 전체가 다 젖어가지고 저기에다가 넣은 거예요. 욕조에다가요. 그리고 욕조에다 넣고선 또 사진도 찍었고요. 그 사진을 찍어서 얘네들한테 뿌린 거예요.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얘 살아도 얘 불구로 살고 가만히 없다. 자, 제가 딱 드는 느낌은 이겁니다. 교제폭력의 가해자였고 또 3천만 원을 빌려준 남자한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마약을 하는 걸 보고 오빠 나도 좀 같이 해보자. 이거부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1%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안 그래도 뭐 증인도 나타나고 증거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가해자와 가해자 친구가 그 전날 필로폰 7g을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사건이 있었던 날에 이 가해자가 가해자 친구한테 물어봤던 것을 가해자 친구가 진술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친구가 어떻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해자가 괜찮을 것 같냐? 헛개수 페트병에 내가 약을 타서 먹였다. 봉지에 있던 약의 반 정도를 타서 먹였다. 아무래도 죽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가해자 친구가 지금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카톡인데요. 그 마약 판매자에게 이 피해자의 사진을, 욕조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가망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 판매상이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뭐 스스로 목욕을 한 후에 침대로 가서 잤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피해자는 발견 당시에 창가 쪽에서 머리와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채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필로폰 3g이라는 건요. 1회 투약량이 0.03g이랍니다.
100회분을 한 번에 매긴 거예요,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지금 심지어 어떤 얘기도 있냐면 판매자에게 이 가해자가 마약을 구입할 때도 이게 굉장히 강한 약이기 때문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술이랑 상극이라 술이랑 같이 먹으면 큰일 난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조심해서 조금만 써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그 마약의 양은 치사 농도를 훨씬 넘는 양이었던 거예요. 최소한 1g 이상은 투약을 한 것처럼 그렇게 부검 결과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저 정도의 그 마약을 투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10분 내로 심박수 증가라든가 부정맥이나 혈압 상승, 발한 몸이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백한 그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가해자는 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걸 투약을 한 상태에서도 30분 정도 지나서 샤워하고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피해자가 그 마약을 투약하는 동안 가해자는 자기는 유튜브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그 시간 동안에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보면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데이터 사용 내역이 확인이 안 된답니다. 자, 유족들은 이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에서도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었나요? 네, 이 피해자는 이 간호조무사로 3년 동안 일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치사량을 훌쩍 넘는 양을 스스로 타먹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유족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 추정으로 직정된 추정되는 그날 직전에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저 자꾸 토해요. 오늘 출근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지금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본인이 마약을 직접 했다면 왜 이렇게 아픈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자를 보냈을 리 없다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도 모르니까 119도 부를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현직 의사와 약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니까 만약에 30분 내로 응급실만 도착했어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심 판결이 나왔다고요? 자, 근데 이게 제명 자체가 상해치사죄가 됐습니다. 살인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살인죄, 상해치사죄 차이점은 처음부터 죽일 의도가 있었냐, 아니면 다치게 하려고 했는데 죽음의 결과가 발생했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가장 결정적인 게 증거 같은 게 사라졌고 피해자는 사망했고 가해자만 진술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페트병이 매우 중요한 증거인데 이게 지금 이 친구를 통해서 집에 약을 탔던 이 헛개수 차통 버려달라, 태워달라라고 해서 그 친구가 폐교에서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유력한 증거로 보이는 그거 만약에 치사량 이상인 걸 알고 의도해서 그 내용을 알면서 매겼다면 살인죄도 가능한데 일단은 상해치사죄로 의율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인의 어머니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 증거품을 발견을 못해가지고 그게 상해치사가 된 거예요. 너무 이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인 건데 억울하게 강제로. 하나도 안 해요. 없어요. 오직 판사님이 반성의 기미도 없고 유가족 앞에서 하루하루씩 같아. 정말 계획적인 살인인 거 정말 그것 좀 세상에 알려주시고 저희 딸 진짜 원 없이 하늘로 훌훌 날아갈 수 있게 나비처럼 억울하고 풀어주십시오. 자, 진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보니까 이 가해자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래요. 그 결과 1심의 형이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징역 9년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어요. 뭐 피해자에 대해서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증거인멸했고 사건 은폐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했다.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었고 유족의 고통이나 피해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것만 들으면 한 20년, 30년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징역 9년이거든요. 이유는 결정적으로 상해치사, 그러니까 아까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고의로 해치려고 했다는 증거를 못 찾았다라는 건데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이 지금 마약이 들어있었던 그 페트병을 일부러 내지는 강제로 먹게 만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걸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피해자가 스스로 먹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두 사람밖에 없는 집에서 그걸 우연히 발견해서 마셨다고 하는 걸 그럼 자발적으로 먹었다고 봐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건 전체를 보진 않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로 했다는 법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체 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